자, 1 테스트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주 저희 방학이니까 오늘 오고 수, 금 쉬는 거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면 되고요. 오늘 방학 숙제 야무지게 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오시면 되고, 아마 숙제는 부스터랑 트렁크 위주로 나갈 것 같아요. 리프는 오늘 이거 하고 여러분들 문장 독해만 좀 복습하는 것만 내드릴게요. 근데 문장이 다 중요해갖고 잘 보시면 1번은 뭐 의도한 거냐면, 우리가 아직 분사구문을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콤마로 끊겼죠, 그지? 자, 그리고 동사는 여기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 싹 다 동사구니까 accumulate 타동사죠, 목적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동사 더 쓰면 돼요, 안 돼요? 동사 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동사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게 이게 그 유명한 분사구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분사구문이 여기 주절의 동사, 그러니까 동사보다 뒤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 해서 이거 한다, 이런 선후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라는 결과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결과로 해석했을 때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하면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정관사 더 썼잖아. 신체, 인간의 몸은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점차 점진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아프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렇게 쌓이면서 팍 폭발하듯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종종 뭘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축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종 아주 작은 거, 언뜻 봤을 때 사소한 불균형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분사구문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콤마보다 뒤에 있으면. 자, 그리고 요거는 전원 다 조금씩 미세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it is not until that,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it is not until that은 직역하면 뭐예요?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뭐 하고 그 뒤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할 때 it is not until 딱 보자마자 씩 웃으면서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비로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쭉 가요. 그래서 비로소 이 도미노의 뒤에 있는 도미노의 일부가 넘어지고 that, 얘는 나서야 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이게 그 유명한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이때 강조 구문의 역할은 어떤 전환점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어떤 특정한 전환점이 강조될 때 쓰는 게 it is 내지는 it was not until that,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공고롭게로 이 문장 패턴이 지금 계속 되게 자주 나오고 있는데, less well known 보자마자 니네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이거 딱 봐도 부어가 앞으로 끌려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less well known at the time was the fact that,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that은 동격 접속사 that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덜 알려졌던 사실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덜 알려졌던 사실은 뭐였냐면 프로이트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by accident, 이것도 뭐예요? by accident, 우연히란 뜻이죠.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accidental. 그래서 요거는 부사로 쓰면 accidentally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우연히란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짠 하고 나타난 게 accide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진짜 딱 전형적으로 뭐냐면, 너 이거 복습했어? 복습 꼼꼼히 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복습 횟수에 대한 강조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저기 리프 클리닉 드릴 때 집에 가기 전에 정답지 뒤에 해설본도 같이 주잖아요. 해석본. 그거 읽는다 손. 나 그거 읽어요. 지우 그럼 다 읽어요? 아니면 부분만 읽어요? 어려운 건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거 at their disposal 이거 있잖아. 아마 이거 내가 수업 때도 다뤘었을 거고, 이거 아마 첨삭 받으실 때도 다뤘었을 건데, 지금 요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네 해석 복습할 때 10번 보고 15번 보고 이거 되게 좋거든? 근데 여기에서 결여된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
그 너네 수학, 특히 수학이 그런데 수학에서 정답지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해설서. 해설서 중요해요? 수학 해설서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지효는요? 중요해? 서준은 어떻게 생각해? 너 수학 하니 혹시? 수학 안 할 거야, 아니면 할 거야? 아예 안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너는 그럼 국어로 생각하면 돼. 국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네 해설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언제만 봐야 되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푼 답이 맞는지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해설서는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복습을 하는데 해설서를 확인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죠. 건방진 복습이거나 강사거나. 후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 복습을 했는데 복습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러면 시간 헛쓴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헛쓰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수능이 470일 남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수능 성적 형성에 있어서 되게 크리티컬하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 만약에 이게 딱 읽었을 때 너네 분명히 해석이 100% 완벽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었을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형광펜을 친다든가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공부하면 요거 틀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요거 조만간 리딩 부스트에서 보겠지만 have 같은 경우는 타동사인데 이렇게 in principle 이런 부사구를 꼭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아마 문제풀이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을 건데 이거 나오면 어떤 느낌인지 아니 얘들아? 화가들은 원칙적으로 같는데 infinite, infinite가 무한대잖아. 무한대의 범위의 색깔을 at their disposal. disposal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거 성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에 따라라는 뜻이라서 이거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알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한대의 범위의 색깔을 원칙적으로 갖는데요. 특히 현대에서. 이 원칙적으로가 논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는 사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저는 보통 이럴 때 많이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단어 시험이 90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 페널티를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한해서만 내가 독해 20번 반복 숙제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왜 쓴 거죠? 실질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네 이 in principle 나올 때는 보통 어떠냐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걸 강조하려고 쓰는 거야. in principle 쓰면. 그러면 in principle이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infinite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독해 센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innate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건들지 않은 뭐라고 해야 되지? innate는 원래의 타고난 이런 뜻이에요. innate 알겠죠?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되고 자, suggest 뜻 뭐예요? suggest 이거 제안하다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뭐라 했었어? 이렇게 넌지시 드러내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사하다가 된다라고 했어요. 시사하다, 암시하다. 근데 여기는 아니나 제안하다야 시사하다야? 왜 시사하다야? 왜? 여기 조동사 should가 안 쓰였어요. 그냥 are.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제가 쓰였죠. 조동사가 안 쓰였다는 거잖아. 조동사가 안 쓰였다는 건 이건 뭐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 묘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안하다라는 주장, 즉 주관적인 판단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시사하다예요. 아시겠죠? 뒤에 should가 안 쓰이면 시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5번까지 상당히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건 내신 수능 막론하고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스탑트하고 빙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하던 걸 멈춘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Theseus의 배인 것이 중단됐다니까 이제 더 이상 Theseus의 배가 아니게 됐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eldom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찔끔이야, 찔끔.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trust는 뭐뭐를 신뢰하다는 타동사로서 대시 접속사 that으로 쓰였다. 알겠지? 옛날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안 했다는 거지. 신용거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너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제조업은 돈을,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면 ABC마트 가서 신발 살 때 돈 주고 바로 사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구매 행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99%의 제조업은 다 어음거래, 그러니까 신용거래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저기 아기용품 지퍼백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10년째.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보더라도 쿠팡에 너네 로켓 배송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가 납품을 하거든, 지퍼백을. 그러면 이제 쿠팡이 가져가잖아. 그러면은 400만 원 대금을 한 2주일 후에 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돈을 못 주는 걸 우리가 소위 부도라고 얘기해. 그래서 IMF 때 우리가 망한 이유가 부도 나서 그런 거야. 파산이 아니라 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이,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업체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럼 내가 얘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한테 내가 돈을 못 받지. 그러니까 이게 연쇄작용을 다 망한 거야. 그래서 그때 대기업 막 다 망하고 이렇게 된 게 그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거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돼요. 8번은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9번. 자, be concerned with which라고 돼 있지? 이거 with which는 뭐예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니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럼 관계대명사 뭐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선행사 누구야? 소연아. 너 여기 해석 어떻게 했어? Which is a J. 그거 방금 근데 관계대명사로 안 했는데요?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with which 했다고 해서 관계대명사로 하시면 안 돼. 이거 뭐예요,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which는 어떤, 어느란 뜻이야. Which is yours 하면 뭐야? 여기 중에 어느 게 너 거야? 라고 할 때 그 which예요. 알겠죠? 이거 의문사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보이는 거로 독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하듯이 관계사 하면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앞에? 선행사. 근데 명사가 없잖아. 관계사 아니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granted. 저거 너네 고2 내신하면서 한 번씩 봤을 건데 granted가 이제 분사구가 그냥 관용어구로 쓰이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granted 뜻 뭐예요? 물론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인정할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저 granted가 그래서 이번에 너네 모의고사에서 문장 삽입으로 나왔잖아. 저게 답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되는 거였어. 알겠지? granted는 단어의 뜻이 외워주세요. 물론 인정할게.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때 쓰는 거예요. 꼭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해설해드린 모든 포인트가 복습할 때 있어서 니네가 무조건 복습을 통해서 갖췄어야 되는 지식들,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음 주 월요일에 등원하실 때 제출제 할 테니까 일부는 꼭 여기 10문장은 복습해 주시고요. 리프 클리닉 복습은 그냥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에는 트렁크와 리딩 부스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질문 더 없죠? 자, 그럼 바로 지체 없이 트렁크로 가겠습니다. 오늘 진도 좀 많이 빼드릴게요. 자, suggest 여기서 했던 거죠, 그지? should가 들어가야 제한한다야, 알겠지? 없으면 뭐라고? 저야? 암시하다, 시사하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뜻으로 외우세요. 넌지시 드러내다.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죠? 독해할 때. 자, 두 번째부터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떠올리라고? 선행사 떠올리면 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항상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로 해석하면서 쭉 이어서 가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These conflicts. conflict는 무슨 뜻? 갈등이란 뜻이죠. 이러한 갈등이 are greatly determined. 대개, 크게는 결정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여봐, 정관사 더 써있지.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너네도 나도 둘 다 공통적으로 아는 지역사회잖아. 아니나 다를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관계절이 수식하고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 to which라고 했을 때 선행사는 누구? The community잖아. 그지? 그러면 to which 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공동체로라고 할까? 이 공동체로. 자, 원 가리키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라? 가리키는 게 없죠, 원이. 그냥 내가 해석 어떻게 하라 했어, 그냥 사람, 우리, 일반 사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 즉 우리가 migrates, 이민을 가게 되는 지역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이민을 가게 되는 지역 사회니까 뭐야 이거? 결국 이민을 가게 되는 지역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민을 뭐 하는 사회야? 이민을 받아주는 사회가 갈등을 결정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는 지역사회니까. 알겠죠? 자, 3번. 서준아, 내가 접속사 대해서 어떻게 하라 했지? 명사? 것, 그지? 자, 그러니까 the challenge is to recognize that. 그러니까 recognize가 타동사잖아. 목적어로 접속사 대 쓰인 거죠. 그래서 the challenge, 어려움이 결국 뭐냐면 인식하는 거야. Other cultures think and act differently. 다른 문화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래. and 대시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이 recognize의 목적어 1, 목적어 2가 되죠. 그죠? 그리고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뭐예요? 이 문장 자체에서는 보어 역할인 거죠. 그죠? 그죠? And that they have the right to, 뒤에까지 있었네. To do so. 여기까지죠. 자, 정관사 더 붙었지? 그러니까 권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할 권리란 게 뭐예요? so가 그렇게거든. 그렇게 한다. so는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난 수업 때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멘트로 제가 강조했듯 이 지문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너네 요즘 원어민 수업 안 한다며? 초중고등학교 때 미국인 원어민이랑 토킹하는 그런 회화 수업 아예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해봤어? 언제 해봤어? 아, 초중 때 했어? 근데 왜 안 했다는 애들 많지? 지우 다 했어요? 중학교 때 안 했어?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소연아? 여기 아니야? 아, 어느 지역이었어? 파주? 지우는 여기서 나왔어? 풍동중? 아린이 했어요? 아, 한 번도 안 했어? 초등학교 때? 일산에서 학교 나왔어? 중학교? 풍산? 너는? 해봤어? 안 해봤어? 초등학교 때는 했는데 중딩 때는 안 했어? 너는 어디 나왔어? 초등학교? 여기서 나왔어? 어디? 원당? 그래? 초등학교는 내가 봤을 때 한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중학교 때는 안 한 거지? 중학교 일산에서 나왔어요? 일산이 그러면은 그게 없나 보다. 파주에서는 했었어? 3년 내내? 아, 중간에 나왔어? 아, 나는 내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내내 원어민 수업이 있었거든, 분명히. 고등학교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요즘 안 했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럼 더 심각한 건데, 일산은 더 심각한 게, 너네 오늘 외국인 만난 적 있어요, 혹시? 지나가면서라도? 본 적 없지? 혹시 있어? 외국인? 없지? 너도 없지, 선윤이? 선윤이도 없죠? 어제 봤어? 어디서?
아 그래? 어디? 아 그래? 근데 일산에서는 외국인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너네 솔직히 시흥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 그냥 하루 30분마다 볼 수 있거든? 근데 일산이 유독 없어. 유독. 그래가지고 너네가 외국인 보면 좀 뭔가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 거부감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너네한테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대학교 어차피 1년 반 남았잖아요. 가려면 1년 반 후에 대학교 가면 외국인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다 누리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도 하세요. 막 그 너네 인서울대학교에 막 그런 거 있거든. 외국인 학생이랑 멘토 멘티 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신청해. 그런 거 신청해서 그 외국애랑 막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거. 아이고 이거는 지금 오타네. 오타니까 여기서 좀 할게요. 자, 일단 1, 2, 3, 4, 5 다 막 이민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자, 소재 한번 잡아볼게.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민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이민자는 미래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문화적 동화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1번은 소재가 뭐라고 생각해? 괄호 처리 한번 해볼까? 지우야, 너 소재 뭐로 잡았어? 안 잡고 풀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잡고 풀어야 돼.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 아린이는요? 서윤이는? 공동체 인식. 서준이 소재 뭐로 잡았어? 공동체 인식. 저는요 권리라고 생각해요. 유지할 권리요. 이민자의 권리가 소재고요. 거기에 있어서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다가 주제죠. 그럼 2번은요 이민자의 적응이 핵심이고요. 거기에서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3번 이민자가 핵심이죠. 그게 오히려 긍정적 변화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4번은 다문화 문화를 얘기한 거, 사회를 얘기한 거고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대요. 5번은 문화적 동화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난대요. 소재 다 다르죠?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칸이 넘어가서 제가 그냥 여기다 써놓고 하는 거예요. 1번은 이민자의 권리를 얘기한 거고 2번은 이민자의 적응을 얘기한 거고 3번은 이민자 자체를 얘기한 그러니까 이민자의 역할을 얘기한 거죠. 뒤에 역할을 좀 섞을게요. 4번 다문화 사회를 얘기한 거고 5번은 문화적 동화 그 자체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소재 잘 잡으면 되게 금방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소재 잡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풀면 안 돼. 그냥 풀 거면 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어. 반드시 괄호 치고 풀어.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The need to assimilate values. assimilate는 각주가 달리든 안 달리든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assimilate는 똑같이 만들다, 동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values and lifestyles of the host culture. 그래서 정관사 더 호스트죠. 호스트가 뭐예요? 주인, 집주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집주인 문화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똑같이 동화시킬 필요가 has become, 점차 growing, 계속 커져가는 conflict, 갈등이 되고 있대요. 그러면 conflict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이제 기선제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부정서술로 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게? 호스트 컬처의 문화를 그대로 똑같이 동화시키는 게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딱 봐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동화시키는 게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일단 핵심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multiculturalists suggest that 그래서 다문화주의자가 뭐라고 제안하냐 should 있으니까 제안하다죠. should be a model of partial assimilation. partial이 무슨 뜻? partial은 전체가 있으면 여기서 일부 이게 partial이에요. 그러면 좋게 쓰면 무슨 뜻? 부분적인. 안 좋게 쓰이면 편파적이냐.
그래서 partial 안 좋게 쓰일 때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왜냐면 partial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그래서 partial과 그다음에 그의 반의 관계인 impartial까지 같이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partial이 긍정으로 쓰이면 부분적인, 만약에 안 좋은 뜻으로 쓰이면 편파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신 대비 유반이어 외우신 분이면 아실 텐데 혹시 impartial 뜻 아시는 분? 부분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우쳐지지 않다라는 뜻이지. 이거 공평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편파적인의 반이어예요. impartial 꼭 아셔야 돼요. impartial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멀티컬처럴리스트가 제안한대잖아. 뭐의 모델? 부분적 동화의 모델을 제안한대. 그러면 제안한다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건 이게 결국 해결책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요거랑 반의 관계일 거고, 그러면은 호스트 컬처는 집주인,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주는 국가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찐 고수는 여기서 끝난 거야. 흐름이. 여기서 partial에서. 그래서 in which, 근데 그 부분적 동화에서 immigrants,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이 retain,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retain some of their customs, beliefs, and language. 끝났죠? 요게 핵심이네. 그래서 부분적 동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 어느 정도 일부를 유지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소재가 되겠고, 그지? 그러니까 일부 정체성을 유지한다가 중심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there is pressure to conform. 그러니까 conform은 뜻 뭐? confirm은 firm이 확실한이라는 뜻이. 그래서 확인하다. conform은 형태를 함께 따라가다. 그래서 순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there is pressure to conform rather than to maintain their cultural identities. 압력이 있대. 순응해야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따르라고 하는 압력이 있다. 이 따르라고 하는 압력이 뭐랑 같은 말이야? 이 따르라고 하는 압력? 뭐랑 같은 말이야? 통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야 라는 얘기를 독해 수업 때 하면 앞에서 똑같은 내용을 연결하라는 거야. 뭐랑 같은 말이에요? 갈등이잖아요. 갈등이요. 그럼 프레셔는 갈등이죠. 이러니까 갈등이 있다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야?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닥치고 따르라는 압력이 있다는 거잖아. However, 그러나, and these conflicts, 이거 봐, 그러니까 이거, 이러한 갈등이 are greatly determined by the community to which one migrates. 그래서 한 사람이 이민을 가는 지역사회가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역사회가 결정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닥치고 따르라는 압력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민 온 주제에 그럼 우리나라 문화에 네가 맞춰야지. 왜 니는 네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예를 들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나중에 지우 너 MT 갔어 대학교에. 근데 이슬람 친구들 한 3-4명 있어. 걔네 근데 돼지고기 못 먹잖아. 그러면 얘네가 나 돼지고기 못 먹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1번 닥치고 먹어. 2번 걔네를 위한 다른 음식을 준비해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다른 요리를 해줘? 아마 분명 여러분들 다 닥치고 먹으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죠? 돼지고기를 어떻게 못 먹어? 안 먹을 수 없겠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이제 나중엔 팽배할 거야. 너네도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너네가 현실적으로 진짜 맞닥뜨리면 이게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지? 예를 들면 급식에서도 돼지고기 막 뺏어 나오고 막 예를 들면 가능하겠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these experiences are not new. 근데 이 경험들이 새로운 게 아니래.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나는 하도 이제 지문을 많이 읽으니까 너네는 무슨 생각이 들어?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서 뭔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건 기존에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지금 사례 열거하는 거거든. 그래서 many Europeans experienced exclusion and poverty. exclusion이 뭐예요? 이게 배제라는 뜻이야. 배제. 그러니까 배타적인 그러니까 소외당했다는 거지. 배제니까 소외를 당하고 그래서 가난을 경험한 적이 있대. During the first two waves of immigrations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아마 이거 미국 얘기하는 걸 거야.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 그 영화 배우의 뭐 알파치노라든가 로버트 드니로라든가 얘네들 다 성 다 보면 딱 봐도 어디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이거든. 그리고 레이디 가가도 대표적인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선조가 이때쯤에 건너오거든. 근데 이때 뭐 마피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때 생긴 건데 이때 이 사람들 되게 핍박받았거든. 늦게 들어와서 백인 사회에서 좀 주류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외면받았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역사적인 정보를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이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이 지문은 지금 뭐냐면 너네를 어떻게 하는 거야? 중심 내용을 못 잡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지를 먼저 읽는 건데 선지 읽었을 때는 어쨌든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너네가 are not you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생각이 유지된 채로 내려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낚이지 말아야 되잖아. 이제 그럼 지우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제가 뭐야? 여기서 중심 내용이 뭐였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다문화주의자들이 이걸 제안했다 했잖아. 그럼 얘가 중심 내용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타고 내려왔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민자도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부연 설명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읽어야 돼. 이게 너네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지문이 되게 길잖아. 그래서 너네가 정작 읽어놓고 뭔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네가 갑자기 흐름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거야. 이게 독해력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저 얘기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갖고 내려왔어요. 이해됐죠? 이걸 갖고 내려오냐 아니냐의 차이가 독해 풀이의 깊이감을 차이를 만들어요. 한번 봐봐요. Eventually 결국 these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유럽 사람들이 transformed this country 이 미국을 뭘로 바꿨다? Transform A with B significant changes 엄청난 변화를 갖고 만들었대. That included enlightenment and acceptance of diversity. diversity 무슨 뜻?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이민자들이 뭐 했다? 이 국가를 엄청난 변화로 변모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 변화가 뭐가 있었다? enlightenment. enlighten이 뭘까? 빛이 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뭐게? enlightenment. 계몽이야, 계몽. 너네 유럽의 그 계몽 사상, 계몽주의 할 때 그 계몽. 뭐 이렇게 날라다녀. 자, 계몽은 말 그대로 뭐예요? 꿈에서 깨게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든다,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럼 얘들아 여기서 그냥 계몽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럼 계몽이 뭔 말인데? 이거 얘기한 거잖아. 다양성 수용. 그러니까 결국 계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이민자를 차별한다든가 이런 걸 미개한 것으로 여기고 절대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인라이트먼트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인다가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다양성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이민자가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거야, 버렸다는 거야? 유지했다는 거잖아. 그대로 내려왔잖아. 계속 내려왔잖아. 그래서 이 partial이라는 단어가 diversity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people of color, however, 근데 여전히 유색 인종은 그러나 continue to struggle for acceptance. 수용을 위해서 계속 안간힘을 쓰고 있대. 그러니까 백인은 그 전에 이미 극복을 한 거지. 그럼 이제 누구 차례라는 거야? 유색인종 차례라는 거잖아.
유색 인종도 백인 니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지 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once again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되풀이하겠다는 거죠. The challenge is to recognize that other cultures think and act differently and they have the right to do so. 그래서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어려움이다?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니까 이게 해결책인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 이들도 권리가 있다. 권리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적 동화가 누구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민자들도 자기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 얘기였던 거잖아. 권리 얘기한 거네. 그래서 아마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멀지 않은 미래에 immigrants will no longer be strangers among us. 우리들 중에 낯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닐 거다. 그 말은 뭐야? 우리랑 함께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 지문에 따르면 함께 산다 해서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기억하셔야 돼? 조나단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알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조나단. 조나단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 나라 사람인데? 근데 걔 한국 국적 아니야?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그치? 조나단 우리나라 사람이라 생각 안 해? 흑인이니까?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건 정답이 없잖아. 조나단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 우리나라 솔직히 외국인이 한국인 되는 거 지금 아직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이제 앞으로 늘어나겠지. 한류가 대세가 됐으니까. 조나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 잘 하고요. 본인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유승준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말 쓰고 한국 이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이 얘기야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흐름을 계속 타고 내려오면서 끝냈어야 됐다. 그래서 여기를 답의 근거로 잡으시면 되겠죠? 권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1번. 고유의 정치성을 유지할 권리, right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번. 일단은 얘는 두 개 다 틀렸죠. 정책도 틀렸고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적응도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사회의 긍정적 변화의 핵심적 그들이 하는 역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다문화 사회의 안정도 아닌데 국제적 차원의 협력도 아니죠. 문화적 동화는 그렇다 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번한 친구들이 덜어 있으면 이것 때문에 5번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거 왜 얘기한 거라고?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얘기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문화적 동화가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도 말이 언급도 없었고요. 그죠? 이렇게 명확하게 다 찝으면서 푸시면 됩니다. 현수 이제 트렁크 9번 피면 돼. 자, 여기까지 됐죠? 좋습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이거 1번 겁나 어렵죠? 이거 1번 문장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자, overlook이 뭘까요? overlook. 서연아, overlook 뭐야? 처음 봐? 현수야, overlook 뭐야? 올려다본다고? 내려다보는 거겠죠? over가 이렇게거든.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보는 거죠. 나 overlook 처음 알았을 텐데 너희는 이거 간과하다만 아는 애들 많던데 이거 긍정적 뜻도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I overlooked the beautiful scenery. 자, scenery 듣기 해서 간간히 나오죠. scenery, 풍경, 경치란 뜻이에요. 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간과했다? 라고 하기엔 beautiful이 주는 뉘앙스가 너무 달콤하지 않아요? 이거 위에서 아름다운 풍경 내려다봤다는 뜻이야. 그래서 긍정으로는요. 경치를 내려다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다 보면 자세히 보여 안 보여? 자세히 안 보이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놓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다가 내가 놓친다는 뜻이야. 간과하다. 알겠죠? 둘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often overlooked라고 하고 자연 풍경을 보는 뉘앙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선 부정으로 해석해서 간과 그리고 ed 쓰였으니까 부사죠. 부사를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간과된다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셔야죠. 종종 간과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콤마로 끊겼죠. 분사 구문입니다. 종종 간과되지만 but just as important a stakeholder is the consumer 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just as important a stakeholder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사랑 주어 뒤집힌 거고요. 이것도 원래는 아니 죄송해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헷갈리겠다. 잠시만. 이렇게 해야겠다. 서준 혹시 스테이크가 뜻이 뭔지 알아? 스테이크?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자, 스테이크 그 고기는요. 이게 스테이크예요. 알겠죠? 물론 발음은 비슷하죠. 근데 저기 보시면 스테이크라 돼 있잖아. 너네 스테이크가 말뚝박기 할 때 그 말뚝이야. 말뚝. 자, 그럼 말뚝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 말뚝 박고 여기 이렇게 말뚝 박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니까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가 스테이크야. 그래서 스테이크가 말뚝이란 뜻에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 이익이란 뜻이에요. 스테이크 홀더 하면 뭐예요?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란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스테이크 홀더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해 관계자는 이 이해가 understand가 아니라 이득할 때 이랑 손해할 때 해자예요. 그래서 이득과 손해가 둘 다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해 관계자. 자, 그래서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해 관계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비자도 중요한 이해 관계자에 해당해요. 근데 물론 간과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비자가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데 근데 사람들이 되게 놓친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너네 좀 거슬리는 문법 없어? 우리 딱 여기까지 읽었거든? 좀 거슬리는 문법이 좀 하나 있어야 돼. 단어 하나예요. 하나 딱 잡아보세요. 10초 드릴게요. 서준아 여기 거슬리는 거 없어? as? 오케이. 현수는? 이거 뭐지? 싶은 거. 지우. 아린이. 서윤이. 뭐라고? 더? 어가 어디 있어? 스테이크홀더? 더라고 했으면 정답인데. 더가 뭐야? 너네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잖아. 아니 근데 소비자잖아. 너네 지금 머릿속에 했을 때 소비자 딱 떠오르지? 그냥 그 일반적인 소비자였으면 컨슈머라고 하거나 컨슈머즈라고 했어야 돼. 근데 정관사 더 붙였지.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특정한 소비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뒤에 봐봐. 관계절 해석 수익돼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야. 뭐 하는 소비자여야 되냐면 일단 관계절 수식이고요. 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 paradox는 무슨 뜻이에요? 역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생활 역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데 근데 종종 뭐 한다고? 이 사람들 중요성이 간과된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오버룩트에서 아까처럼 문제점 제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소비자가 아니야. 무슨 소비자여야 돼? 사생활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역할을 해야 돼. 사생활 역설 뭔지 아시는 분?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 뒤에 가서 볼게요. 자, 2번. 자, not only A but also B. 자, 이거 너네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인데 한번 제가 내볼게요. not only A but also B가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잖아. 그럼 A랑 B 둘 다잖아. 그치? 나뿐만 아니라 걔 또한 학생이다. 자, 여기 셋 중에 뭐가 정답이야? Is it? 현수, is? 서준이, is? 왜? M이요? 아린이. M? 지우. M? 근데 얘들아 다시 해석을 해볼게. 나뿐만 아니라 쟤 또한이잖아. 그러니까 서준 입장을 얘기해보자. 서준이 뿐만 아니라 현수 또한 학생이다잖아. 그치? 여기서 맥락을 봤을 때? 그럼 둘 다잖아. 복수잖아. 그러니까 R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is예요. 자, R 아니에요. M도 아니에요. 자, 차은우 군대 갔다며. 차은우 군대 갔다는데? 오늘 갔나? 아니면 내일 가나? 둘 중에 하나던데. 걔 머리 자른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보세요. 보고 열받았거든요. 보자마자 욕 나왔어. 아, 진짜 혼자 다 해먹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보통 빡빡 밀면 못생겼거든. 나중에 볼 기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둘이 좀 한 2년 후면 밀어야 돼, 얘네. 내가 한번 봐봐. 진짜 못생겼을 거거든. 너네 혹시 빡빡 밀어본 적 있어? 없지? 그럼 원래 못생겨야 되는데 차은우는 개 잘생겼더라고요. 자, 차은우 잘생긴 거 여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자, 차은우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몸도 좋다. 그럼 이거 잘생겼다 얘기하는 거야? 몸 좋다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얘기한 거야, 소연아? 몸 좋다 얘기하려고 이거 앞에 그냥 끌고 온 거잖아. 잘생긴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거 왜 쓰는 거냐면 나는 당연히 학생인데 옆에 앉아있는 현수도 학생이야. 쟤 사가서 좀 학생 안 같아 보이겠지만 쟤도 엄연히 학생이야. 이런 느낌을 얘기할 때 쓴 게 나돈니의 버럭소비야. 그래서 이거 수일치 시킬 때요. 어디다 하냐면요. 여기다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잠깐만. 이거 힘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왜 힘이라 했지? 주어니까 히어야죠, 참. 알겠어요? 그래서 그 끝에다가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not only A but also B를 쓰잖아. 그럼 이거 A, B 둘 다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라 B 얘기하려고 쓴 거야. 그러니까 B의 의미를 강조하는 게 not only A but also B예요. 자, there's an awareness among consumers. 소비자들, 여봐.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 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어떤 하나의 인식이 있대. awareness 인식이니까. 근데 여봐, not only that이라고 했지. 근데 that이 만약에 관계절일 거면은 선행사로 얘를 잡아야 될 텐데, 근데 얘는 딱 봐도 their personal data, 그들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helps to drive,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동격 that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자, not only that 했을 때 that이 동격으로 쓰였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 더 있어야 돼. 무슨 개념도 있어야 될까? 뒤에 but also 뒤에도 that 나올 거고 그것도 동격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얘가 중요한 거야. 이것까지 알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인식이 있냐? 그들의 개인 데이터가, 개인 정보가 도와줄 거래. 풍부한 경험을 끌어내. 이러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데, 근데 또한 어떤 인식도 있냐? 여기가 중요하다고. Sharing this data is the price you pay for these experiences.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치르는 값이래. 지우야, 여기 값은 뭔가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대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통상적으로 안 좋은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까 패러독스라 했지. 사생활의 역설. 너네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 너네 인스타그램 2시간 전에 다 접속했을 걸 다? 2시간 내로 인스타 접속했다 손. 뭐 아무도 없어? 뭐 언제 했는데? 학원 오면서 분명 켰을 건데. 무의미하게 딱 엘리베이터 타면 민망하고 좀 뻘쭘하니까 핸드폰 다 켜고 괜히 스토리만 이렇게 땡겨갖고 근데 아무것도 없을 거고 괜히 내리고. 인스타그램 하지? 인스타그램 여러분 개인정보 다 주고 쓰는 건 거 다 아세요? 니네가 다 바치는 거야 개인정보. 일단 하나만 얘기할게. 너네 절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뭐 어디 가고 막 뭐 하고 막 이런 거 인스타그램 올리지 마세요. 그거 평생 박제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랑 헤어지고 그 다음에 만나는 애가 인터넷에 치면 다 뜹니다.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되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너네 인스타그램 가입할 때 회원 약관 읽은 사람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약관 읽었어? 약관 겁나 길잖아. 거기 다 조금만 얘기로 다 뭐라 써있냐면 내 위치 정보, 내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한 위탁 업체 얘네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한다. 니네가 거기다 동의 버튼을 눌렀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탈퇴할래요? 탈퇴할 수 있어요? 왜 못할까요? 탈퇴를 왜 못할 것 같아? 친구들이 있으니까. 니네 DM 하잖아. 카톡은 우리랑 하는 거잖아. 너네 귀신같이 20살 찍으면 카톡으로 바뀌어. 20살부터는 카톡으로 주 에센스가 바뀔 거야. 20살, 20, 30대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요. 10대는 원래 페이스북 메신저였는데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20대가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랑 같이 써요 지금. 그래서 스레드랑 카카오톡이 주 그거고, 그러니까 10대가 주로 쓰기 시작하면 20, 30대는 안 쓸라 그래. 그래서 원래는 인스타그램이고 니네가 페이스북이었거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다시 연어처럼 올라가서 50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제 니네가 쓰고 있고 이제 50대로 넘어가면 이제 20, 30대는 딴 거 쓰고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센스가 다 다른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 다 바치는 겁니다. 공짜로. 너네 그거 신기하지 않아? 친구랑 막 이것저것 떠들다가 집에 와서 유튜브 키면 친구랑 얘기했던 거 딱 유튜브에 뜬다 알고리즘. 그런 거 본 적 없어? 그래서 그런 음모설도 있어. 그 유튜브가 너네 핸드폰 그 마이크 항시 켜놓음으로 해놔갖고 니네가 얘기한 거 다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음모론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해. 그래서 일단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뭐 아이돌 쳤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쫙 다 뜨는 거야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거에 다 이제 희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정보가. 자, the consumer is often left. 종종 소비자는 그러니까 정관사 더네? 이 소비자는 left 버려진다는 거죠. 냅둬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 feeling이라고 해서 지금 분사구문 쓰였지. 그래서 이렇게 콤마 없이 쓴 분사구문 있죠. 무조건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면서, 뭐뭐 된 채로 이렇게. 그러니까 능동이면 뭐뭐 하면서, 수동이면 뭐뭐 된 채로. 근데 ing가 능동이죠. 그러니까 뭔가 빈약함을 느끼고 뭔가 상충됨을 느끼면서 우리는 버려진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콤마 없이 쓰면 무조건 동시동작을 해석하시면 돼요. 콤마 없으면. 근데 아까처럼 콤마 있고 동사보다 뒤에 쓰면 보통 어떻게 해석하라고? 동사 끝나고 이래서 결국 이렇다. 결과로 해석하라 했죠. 자, 분사구문. 앞에 쓰였지. armed. 그러면 이제 앞에 쓰이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셋 중에 하나야. 시간, 원인,
동시동작. 셋 중에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맥락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arm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 리딩 부스터 명사에서 했죠. arms 뜻 뭐야? 무기죠, 무기. 그다음 arms 무기야. 그러면은 arm을 동사로 쓰면 무장시키다예요. 그러면 무장 됐다네. 도구들로 무장됐대. They can provide them options. 그들에게 옵션,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무장된 채로 소비자는 뭐 할 수 있다? Moves from passive bystander. by가 옆에잖아. 옆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뭐야? 방관자, 구경꾼이란 뜻이야. 그래서 소극적인 방관자에서 뭘로 바뀔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어요? 자, 이 질문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웠을 건데 아까 제가 해설해드렸듯이 제대로 해석하시고요. 자,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소비자는 디지털 시대의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응하는 대가, 아까 대가 있어서 4번 고른 애들 좀 있었거든요.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1번은 주체적 소비자가 소재죠.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 2번은 그냥 소비자 얘기한 거죠. 그냥 소비자. 그냥 소비자는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래요. 3번은 현명한 소비자네.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래요. 4번은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가 핵심이죠. 근데 그게 상응하는 대가고 요거는 부정서술이네. 5번 타인과의 정보 공유로 인해 5번은 개인정보 얘기하는 거죠. 정보 공유로 정보가 유출된다. 딱 봐도 1, 2, 3 중에 답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소비자 이러는데, 그지? 자, 저랑 똑같이 주제랑 소재를 잡았다? 그러면 독해 센스가 갖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앞으로 이제 이거 확인하세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야, 아까 읽었던 그 어려운 문장이 초반부터 시작된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선제압이 어렵겠지. 구문 독해가 안 되면. 그지? 자, 종종 간과된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간과된다. 아까 8번 문제랑 똑같지? 문제 제기잖아. 간과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야. 똑같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인데 누가 사생활 개인정보 역설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가 똑같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인데 간과된대. 자, 이거 기선제압 해도 부분적으로 좀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가 사생활 역설이잖아요. 이거 혹시 개념 아시는 분 있다고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소한 소재가 제시됐거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힌트는 오버룩트를 통해서 부정서술로 시작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가 뭔지는 뒤에 구체화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냐? 그걸로 연결해서 그럼 대체 무슨 소비자인지를 찾으면 돼.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 consumers나 a consumer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명히 성질을 갖고 있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대체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무슨 소비자일까? 이거 잡고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일 가능성이 높겠지. Consumer engagement levels in all manner. 자, manner 무슨 뜻? 서준아. 예의는 뭐라고 영어로? manners야.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콩글리시로 manner라고 하지 말고 manners가 쩐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애들한테 지적을 해줘야겠지. 자, manner는 그럼 뭐야? S 안 붙으면 서준아. 방식이란 뜻이야. 수단. 방법이란 뜻이야. 자, 소비자의 참여 수준이 모든 디지털 경험에서의 방식과 커뮤니티에서의 방식에 have simply exploded. 엄청나게 빵 하고 폭발했대. 그러니까 소비자가 디지털 경험을 누리는 이 참여 수준이 떡상했대. 이거 중요한 정보야? 중요한 정보야? 아니야. 중요한 정보. 왜 중요한 정보야? 중요한 정보라며. 왜 중요한데? 왜 안 중요해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선지 먼저 읽고 왔잖아요. 소비자가 디지털 경험을 많이 한다라는 게 여기에 없잖아. 그럼 이건 그냥 뭐야? 그냥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난 제끼는 거야 이렇게. And they show little or no signs of slowing. 느려질 기미조차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럼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이거잖아.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There is an awareness among consumers not only that their personal data helps to drive the rich experiences. 개인정보가 디지털 경험을 이끌어내는 게 도움이 된다? 아니 참여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러니까 나돈니의 버로소 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한 거잖아. 안 중요하다니까? 근데 뒤에를 보면 But also that sharing this data is the price you pay for these experiences.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네가 지불해야 될 대가래. 패러독스가 무슨 말이야? 두 개 서로 상충되고 두 개 서로 말이 안 되는 게 같이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하지. 찾았네. 패러독스 뜻 뭐야? 그러니까 왜 역설이야? 끝났잖아. 얘들아. 왜 역설이야? 개인정보가 이런 좋은 경험들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대가램의 역설이잖아. 여기 나왔잖아. 이거잖아 이거. 근데 서윤아 얘가 중요해. 이 역설 중에. 얘가 중요하지 않겠어? 나돈니의 버로우소 비에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거 얘기할 때 쓰는 거라 했잖아. 그럼 끝. 그러면은 여기서 소비자는 뭐 하는 거야? 소비자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경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는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이제 반 왔죠. 이제 반 왔어요. 왜냐면 선지를 보시면 주체적 소비자랑 현명한 소비자거든. 여기까지는 1번, 3번 둘 다 되잖아. 그지? 왜? 개인정보가 둘 다 있거든. 엄밀하게 경우는 개인정보가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인정보만 잘 잡았어 봐. 그럼 1번으로 가는 거 거의 90% 쏠렸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독해 고수 여기서 끝난 거야. 개인정보까지 잡았으니까. 자, in whole or in part. 전체든 부분이든 어쨌든 너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거죠. Whe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when and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언제, 그리고 왜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 없이는 the consumer의 이 privacy paradox에 있는 이 소비자는 종종 뭐 한다? vulnerable하고 conflicted 한대. 그럼 vulnerable 취약하냐는 뜻이잖아. 부정이지. 근데 without도 부정이지.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긍정되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데이터가 왜 어떻게 쓰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 왜냐면 대가니까 문제 제기잖아. 그럼 이게 해결책이지. 긍정서술이지. 끝. 이거 중심 내용.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개인정보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선지 1번에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 Better understanding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답 1번밖에 없어. 이제 주체적 소비자만 잡아볼까? I love this restaurant finder app on my phone, but what happens to my data if I press OK when asked if that app can use my current location? 그래서 너네 혹시 저거 쓰는 사람, 테무 쓰시는 분 없어요? 아무래도 아직 미성년자라 카드를 못 쓰니까 저 테무 가입 안 했거든요. 왜 테무 가입 안 했냐면 친구들 다 했는데 나는 안 했냐면 그거 중국에 정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테무가 중국 업체잖아. 근데 테무에 내가 가입을 하면 내 정보가 그 테무 중국 업체한테 가거든. 근데 쟤네들이 내 정보를 어떻게 쓸 거라는 그 자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테무 좋은 제품들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무슨 내 친구 여행 인천 가기 전에 그 여행 가기 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캐리어를 2만 원 주고 샀대.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 그거 2만 원 들고 갔다가 너 100% 털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만 원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좋은 앱이잖아. 근데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내 정보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뭔 말이야? 선택권을 제공한대. 그 말은 뭐예요? 개인정보 이해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뭐야? 개인정보 제공을 소비자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가입 안 하면 그만이야. 가입 안 하고 한 좀만 더 비싸게 주고 쿠팡 가서 산다는 거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정보가 민감하다면. 그 여기 써 있잖아. 소극적인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여기에 주체적 소비자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너네 이거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끝까지 읽으면 답 1번 나오거든. 그치? 왜 끝까지 읽게 만들었잖아 지금 교수님이. 그죠? 근데 고수들은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근데 일단 지문 자체가 뭔 말하는지 몰랐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는 것까지 나가야 완벽한 1등급이 나와요. 문제 푸는 것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얘기가 뭐야? 개인정보 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갈 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너네 맨날 가입할 때 다 동의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읽어는 봐. 이거는 읽어. 필수는 예 하시고요. 선택은 아니오 하셔야 돼요. 또 예 눌러놓고 맨날 스팸 온다고 막 투덜대지 말고 니네가 스팸을 허용한 거잖아. 의사조약 체결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필수는 다 동의하시고요. 선택은 다 아니오 누르세요. 나중에 특히 신용카드 만들거나 보험 가입하거나 할 때 특히 알겠지?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서 10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10번은 2017년도 6월 평가원인데 이때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요지 문제인데 정답률이 60%대였어요. 이때 당시 선배들이 되게 어려웠는데 왜냐면 문장이 미친놈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Parental enthusiasm for these model accomplishments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자, accomplishments지만 주어는 is enthusiasm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셔야 되고요. 얘들아, motor가 뭐야? motor. 모터, 엔진이잖아. 자, 모터는 뭐냐면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력기관을 모터라고 해요. 그럼 사람한테 쓰면 뭐예요? 운동신경 아니면 근육 이런 거 있지. 동력기관. 이걸 모터라 그래. 그럼 이러한 운동신경의 발달에 대한 엄마 아빠의 열정이래. 우리 조금 서글픈 건 어렸을 때 그냥 일어나만 있어도 걷기만 해도 엄마 아빠한테 극찬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칭찬 잘 못 받죠 요즘. 그죠? 자,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애가 일어섰어 하고 막 찍어갖고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 제 지금 인스타그램이 육아스타그램이거든요. 애들이 하도 이제 애들 거의 다 나가지고 누르면 다 막 저런 거 써 있어요. 그래서 not at all misplaced. 전혀 잘못된 게 아니래요. 자, 현수야 이거 뜻 뭐야? for. 왜 왜냐하면요? 왜? 하나 더 알려줬잖아. 왜 왜냐하면이냐고. 왜? 그럼 너 이거 뒤에 가서 주어 동사인 거 보고 했어? 뭐라고? 얘들아, 콤마로 끊었잖아. 전치사면은 콤마로 끊으면 안 돼. 근데 콤마로 끊었잖아. 그럼 얘 접속사라고. 이거까지 기억해야지. 알겠지? 자, 이래서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indeed 실제로 milestones of development 발달에 있어서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은 뭐냐면 너네 마일이 그 미국 애들 세는 그 거리 그 개념이잖아. 마일이 그래도 꽤 된단 말이야.
좀 많이 걷고 나서 그 헨젤과 그레텔처럼 나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체크 포인트 만드는 거. 그게 마일스톤이야. 그래서 중요한 단계란 뜻이야. 중요한 단계.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호들갑이 아니다 이 얘기야. 됐죠? Infants who are able to sit alone are granted. 자, gra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요에게 디오를 뭔가 하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grant는 뭐냐면 그냥 내가 주는 거야. 주고 싶어서. 그게 grant예요. 부여하다. 그래서 infants who are able to sit alone 혼자 앉을 수 있는 아기들은 are granted 부여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뭐를?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 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Then are 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잖아. then이 뭐뭐 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 맞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읽어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then are those 라고 주어 동사 뒤집히면 이 are은 당연히 뭐가 생략된 거야? 뒤에 granted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Those who spend much of their day on their backs or stomachs. 엎어져 있는 애들이 하루를 보내면서 부여받은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관점을 부여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야. 됐죠? 딱 봐도 아까 문장 연결해서 읽으면 혼자 앉을 수 있는 게 엎어져 있는 거다. 훨씬 더 근육 발달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상이 더 새롭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주장 5번에서 했죠. 아니란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 점은 기억나요? toast about. 뭐였지? toast about? 아니나? toast about도 뭐였어요? 이리저리 내팽개 쳐진다. 이러니까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리저리 내팽개 쳐진다. 그러니까 move about. 이게 뭐예요? 애기가 여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열리도 가고. 그러니까 move about은 이제 뭐 얘기한 거야? 운동신경이 더 발달해서 이리저리 막 기웃거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about이 뭐라고? 뜻이? 여기저기에. 2016년에 저거 해석을 못한 선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there are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exploration and manipulation. manipulation, man이 뭐야? 손이야, 손. 손으로 이렇게 마리오네트 이렇게 조종하는 거. 그게 manipulate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손 조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는 거 얘기한 거지? 그 기회가 are multiplied, 배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 또 있네. 그다음에 지금 부정어 도치구문이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정어 나오면 왜 무조건 도치하냐면 무조건 이 방식대로 읽으세요라는 신호를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갑자기 Are you? 라고 하면 니네 뭐 할 준비해? 대답할 준비하지. 왜? 의문문이라는 신호를 먼저 주는 거잖아. 이것도 도치잖아. 주어 동사 뒤집었으니까. 도치구문이 항상 뭐 하는 거냐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방향으로 독해를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no longer 하고 are they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no longer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누구 보고? 요 두 개 뒤집힌 거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끊어놨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덩이 다 보여야 돼. 더 이상 이들은 제한받지 않아요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They're immediate. immediate는 즉각적인. 그러니까 시간으로 쓰면 순식간에 공간으로 쓰면 바로 인접이란 뜻이야. 그래서 인접한 물체와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요. That others place before them. before도 마찬가지야. before 시간으로 쓰면 뭐뭐 이전에, 장소에다 쓰면 뭐뭐 바로 앞에란 뜻이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서준이한테 kneel before me 이러면 무슨 뜻이야?
이거 그 어벤져스에서 1에 로키가 그 막 지구가 갖고 무릎 꿇어라 막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 앞에 다 무릎 꿇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before는 앞에란 뜻도 있어. 알겠지? 맨날 시간으로만 하지 마세요. 자, 시간 얼른 집에 가야 되니까 그냥 제가 빠르게 할게요. 애기의 운동 능력 발달이죠. 그게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건 정서적 교감이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부모의 관심, 케어가 윤형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균형 있는 신체 발달. 주변 환경의 변화. 이거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운동 능력이죠. 운동 능력이 주변 환경의 변화가. 축제에서 이거 4번 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4번 틀렸어요. 자, 5번은 공간 지각 능력이죠. 시행착오를 통해. 자, 운동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 그 다음에 정서적 교감, 부모의 케어, 관심이 큰 소재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이거 풀이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자, 부모는 quick to inform friends and relatives. 친구들이랑 친척들에게 알리기에 급급하대. 빠르대. 빨리 알려준대. 뭐 하자마자? As soon as. Their infant. infant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아장아장 걷는 그 꼬맹이들 있잖아. 완전 꼬맹이들. 그래서 infant가 그 유아란 뜻이에요. toddler는 뭔지 알아? toddler.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거. 그래서 너네 막 그 기저귀나 이런 데 무슨 토들러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게 이제 기어다니는 애들이란 뜻이고, 너네 좀 있으면 army 가야 되잖아. 보병이 영어로 infantry야. 걸어다닌다고 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infant가 고개를 들쳐 올리고 reaches for objects, 물건을 찝고 혼자 앉고 혼자 걷고 이러는 거 하자마자 알리려고 한대요. 그죠? 그래서 parental enthusiasm for these motor accomplishments. 만약에 하도 글을 많이 읽어서 motor accomplishment가 뭔지 아는 애면 이미 끝났죠? 왜요? 운동 능력 발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이 1번이랑 4번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엄마 아빠의 열정에 호들갑이 전혀 아니야. 왜냐면 실제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거든. With each additional skill. 그래서 이 각각의 추가적인 기술, 각각의 추가적인 기술과 함께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각각의 추가적인 기술은 결국 뭐 얘기한 거예요? 운동 능력이 발달해서 하나씩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술이 늘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독해 잘못한 거야. Babies gain control of their bodies and the environment in a new way. 근데 당연히 운동 능력이 발달하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뭐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 독해할 때 뭐가 눈에 꽂혔냐면 요게 눈에 꽂혔어. 자신의 환경도 새로운 방식으로 통제한다? 이거 특이한 내용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 내용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infants who are able to sit alone are granted. 혼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지? Are granted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orld.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긴다? 오케이. 됐죠? 내려왔죠? 자, coordinated reaching. 자, coordinate가 뭐예요? 자, coordinate. 저거 하시는 분들이 코디네이터예요. 코디네이터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coordinator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너스랑 똑같이 앞으로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진지 빨고 coordinator라고 발음하세요라고 하시고 다니세요. 자, 코디네이터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어떤 상황과 맥락에 깔맞춤해서 뭔가를 조정시키고 화해시키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잖아. coordinate가 어그러져 있는 거를 올바르게 딱 아다리 맞게 맞추고, 그러니까 좀 비속어로 얘기하면 아다리를 맞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coordinate가 호응하게 하다. 그래서 너네 등위 접속사 있지? 영어로 등위 접속사가 coordinate conjunction이에요. coordinate. 그러니까 두 개를 동일하게 잇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혹시 협력하다고 잘못하신 분 cooperate예요, 그거.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서로 호응하도록
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ordinate는 코디네이터로 같이 외우시면 아마 빡 암기가 될 겁니다. 알겠죠?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 coordinated reaching이 의학 용어로 써 있을 거거든, 너네 해설서에. 그러면 니네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와, 그럼 우리 의학 용어도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직역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reach가 뻗다잖아. 근데 너네 이렇게 우리가 근육을 써서 이렇게 뻗는 행위 애기들 잘 할 수 있어? 애기들 이거 짚는 것도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짚거나 뻗을 때 이 모든 근육기관 안에 있는 얘네들이 다 응집력 있게 호응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 그걸 coordinated reaching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그게 완전히 물체에 대한 탐험의 새로운 길을 연대.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different perspective, new way, new avenue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연대.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이고. 운동 능력이 소재란 말이야. 근데 주변 환경의 변화가 운동 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 이거 맞아 틀려? 왜 틀려 그러면? 아니나? 왜 틀려? 그렇게 말고 이런 말이 언급이 되지 않아서요 하지 말고 명확하게 반박이 가능해.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만약에 이거 수능 때 풀었잖아. 이미 끝났거든. 나 이제 더 안 읽었을 거야. 왜냐면 선질 먼저 읽었기 때문에. 왜 안 될까? 왜 4번이 안 될까? 어쨌든 운동 능력 발달이 소재잖아. 근데 얘들아, 운동 발달 능력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봐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운동 능력 발달은 원인이고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게 결과 아니야? 근데 4번 뭐라 돼 있어? 유아기 운동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는 거면 그럼 얘가 결과잖아. 얘가 원인이고 인과관계가 왜곡됐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이렇게 풀어야죠. 이거 비문학에서 써먹으시면 돼요. 4번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밖에 안 돼요. 왜? 1번은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가 아까 different 어쩌고저쩌고 저거구나 하고 1번 찍고 넘어가면 돼요. 왜요? 나머진 운동 능력 발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너네가 1등급 되면 알아서 생길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발달을 일으킨다라는 것까지 가봅시다. 여기는 아까 다 해석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놓여지는 거에만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딴 데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새로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성취되면 motor development provides the infant.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동 능력 발달이 애기한테 뭘 줄 수 있다? growing sense of competence and mastery. 계속 커져가는 이런 성취감과 숙달과 관련된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대. 나도 하니까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it contributes in important ways. 중요한 방식으로 뭐에 기여한다? 기여한다 썼네 심지어. contribute 나왔잖아. 그치? 여봐 다 끝까지 읽게 하잖아. contributes to the infant's perceptual and cognitive. 그러니까 결론. 뭐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운동 능력 발달이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너네 운동 능력 발달 안 하면 머리도 안 똑똑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막 니네 뭐 오감놀이야 막 요리시키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어렸을 때. 이래서 그런 거잖아.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가 결국 뭐 얘기했던 거야? 이게? 인지능력 발달 얘기한 거야. 똑똑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교수님이 봐준 거야. 교수님이 되게 쉽게 낸 거잖아. 요지 되게 간단하게 내줬잖아. 그지? 이거 어렵게 낼 수 있으면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벌써 어느덧 10번까지 왔고요. 자, 저는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누적 복습 해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누적 복습 해오시고요. 그리고 리딩 부스터는 추가로 뭐 내줄 거냐면 저 좀 강의 좀 들어오라고 할게요. 그 문장 독해. 알겠지? 그래서 그거 2개 열심히 해오시면 되고 이해됐죠? 꼭 숙제 해오세요. 이거 다음 주 일요일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진짜 내 욕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이랑 금요일, 이번 주 일요일 적절히 분배해서 조금씩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트렁크 복습은 다음 주 일요일에 몰아서 해도 되겠지. 근데 너네 리딩 부스터 듣거나 이런 거 만약에
그냥 수업 전날에 다 하려고 하면 아마 결석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분배해서 해. 알겠지? 그리고 방학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석하지 말고 꼭 다 오시고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방학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